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는 역시 경기도지사 선거가 될 것 같은데요.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네, 박상욱입니다. 예. 현재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제 자유한국당 주자로 유력해 보이고 있는데 이에 맞설 더불어민주당의 대항마는 누가 결정이 될 건지 관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남경필 도지사의 수성이냐 아니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쟁취냐 이렇게 점칠 수 있겠는데요. 예. 남경필 지사는 도정에 전념하면서 선거 막판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20년간 보수 정당에 내준 경기지사직을 탈환할 그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쟁쟁한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을 통해서 전국구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해철 국회의원. 뭐 벌써부터 민주당 경선에 양강구도를 형성하면서 지금 접전을 예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 전해철 의원은 지난 1월 8일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조기에 사퇴하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높은 인지도의 이 시장과 그 탄탄한 조직력의 전 의원이 양강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는 지배적인데요. 예. 근데 양기대 광명시장도 현재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죠? 네,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은 하진 않았는데 예. 앞서 지난 2일이죠. 사임 의사를 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퇴임식은 오는 14일 예정이고 예. 그러니까 15일부터 경기지사 경선 준비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법률 절차상 2일 날 사임 통지서를 제출했고 15일까지 성남시장직을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거침없는 돌직구와 연설 솜씨로 사이다라는 그 별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은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가락 혁명군으로 불리는 SNS 지지자들이 그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분석인데요. 예. 이 시장은 또 무상복지 사업으로 그 많은 논란을 빚어왔는데 예. 최근에 그 정부가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그 걸림돌도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예. 그러면 전해철 의원은 어떨까요? 그 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지금 당내 입지는 탄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그 삼철 중에 한 명으로 이번 정권 교체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예.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냈고 그 안산갑 지역구에서 19대, 20대 이렇게 국회의원을 내리 당선했습니다. 예. 그 경기도당 위원장직까지 하면서 그 지역 조직이 이제 막강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그 전해철 의원은 지난 6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서울과 경기도를 하루에 출퇴근하는 시민만 해도 200만 분 이상이 되는데 그 교통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주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 경기도에 정책이 없다라는 것에 제가 가장 먼저 경기도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동안 분도 또는 평화통일 특별도가 조금은 지지부진한 그런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 임기 중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서 그 말씀은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예. 뭐 지금 이제 이재명 시장 그리고 또 전해철 의원 얘기는 들어봤는데 앞서 또 다크호스라고 양기대 광명시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광명동굴 성공 신화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도지사에 나선 건데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이제 가장 공격적인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양 시장은 1월 25일 날 가장 먼저 그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오는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행동하는 리더십입니다. 해묵은 경기도의 적백천хан 경험과 실적으로 검증받은 저 양기대가 해내겠습니다. 역대 경기도 지사들은 경기도를 대권 도전의 징검다리로 여겼습니다. 경기도가 바뀌려면 낡은 족쇄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민에 의한
경기 도민의 도지사 저 양기대가 하겠습니다. 양 시장은 남은 기간 시정에 집중한 뒤에 그 퇴임식을 마치는 대로 선거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외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름값을 높인 안민석 국회의원과 현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국회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경기도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을 좀 살펴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형적인 수식어처럼 이 인지도의 이재명, 조직력의 전해철, 다크호스 양기대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력, 인지도 이 부분은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네요. 네,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50대 50인가요? 국민 네, 50, 그렇습니다. 당원 예. 50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그게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또 유불리도 결정되겠네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마땅한 후보자가 없어가지고 인물난을 겪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현재로서는 이 남경필 도지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남경필 도지사가 복당을 놓고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예. 결국에는 지난 1월 15일에 그 자유한국당 복당을 하면서 그 재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높은 도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워서 이미 본선 이슈 선점을 하고 공약 가다듬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경기 연정을 최근에 그 도의회 민주당과 순조롭게 마무리하면서 지방 선거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또 이번에 불거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파문으로 그 보수표 집결에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당에서는 당초에 그 남지사의 경쟁 상대로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거론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그 지난해 말부터 그 남지사가 복당하기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최 전 장관을 후보로 꼽으면서 높이 평가를 했었었는데 심지어 그 임창열 전 지사 이상으로 경기도의 자존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지금 이제 언론인 출신의 박종희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준경 카드는 좀 희미해지는 느낌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박종희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땅한 인물이 없어 인물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내가 나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남지사의 탈당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이 적임자라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권병이 들어 말로만 개혁을 외치며 도민의 삶 밖으로 돌았던 역대 도지사들을 보면서 많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재보궐선거 당시 수원 팔달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꺾으면서 파란을 익혔던 인물이죠. 김용남 전 의원. 수원 출신 김용남 전 국회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수신제가도 하지 못하는 부적격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 리 만무합니다. 예. 수신제가도 못하는 부적격 후보가 누군가요? 글쎄요. 누구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야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찬열 국회의원, 이현주 국회의원,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예. 정의당의 경우 그 대선 본선 무대에 오른 심상정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민중당에서는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지낸 홍성규 화성지역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후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뭐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기지사 선거 전에 최대 변수 이게 뭘까요? 네, 정치권에서는 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그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그리고 남경필 경기지사를 한국당 경기지사 후보로 각각 교차해서 밀어주는 시나리오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묵시적 선거 연대론인데 서로 알아서. 네, 그러니까 물론 그 홍준표 대표도 그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 대표도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은 그 야권이 승리보다는 생존을 위해 연대하는 적폐 연대로 그 평가절하하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맞물려서 그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연대 여부도 지역 정계에서는 관심사입니다. 일단은 뭐 선거 구도 면에서는 야권 연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묵시적이든 아니든 요게 최대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슈 측면에서는 뭐 복지 정책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이재명 시장과 남경필 지사 간 그
그 청년배당 그리고 네네. 그 청년연금 이렇게 놓고 공방은 그 앞서서도 치열했는데 네, 이미 한 차례 뭐 잽잽 1, 2까지는 날렸죠. 서로. 네네. 예. 이번 선거에서도 분명하게 이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중고교 무상교복 그리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여야 후보 간에 그 공방이 예고되고 있고요. 예. 이 밖에도 그 남경필 지사의 광역서울도, 예. 광역서울도 구상 문제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대책, 그 지방분권 개헌 그리고 경기 남북도 분도 이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경기도를 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300만 인구의 인천을 좀 살펴보죠. 선거 때마다 인천 지역 이 민심 풍향계 역할을 좀 톡톡히 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을 잡아야 전국 선거에서도 이긴다 이런 말이 이제는 뭐 지역 정가에서 격언처럼 통용될 정도인데 어떤가요? 네, 이번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인천시장 자리를 놓고 그 한치 양보 없는 혈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당은 유정복 현 인천시장을 필승 카드로 내세우면서 수성 의지를 다지고 있고 예. 현재로서는 그 당내 별다른 대항마가 없어 보여서 그 유 시장의 그 본선 직행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예. 인천 출신이고 인천 출신 첫 인천시장이기도 하다고 예. 예. 그러니까 또 인천 출신의 첫 인천 인천시장이라는 첫 얘기고요. 인천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인천이 서울에 이어서 제2대 도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이렇게 순서를 강조하면서 예. 서인 부대라는 신조어를 내세워서 지지 기반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서인 부대. 네, 그렇습니다. 예, 제2대 도시 자존심이네요. 네, 부산하고. 그렇습니다. 부산보다 앞에 있는 제2대 도시다 이렇게. 네. 그럼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기세는 어떤가요? 역시나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후보군이 많습니다. 먼저 남동갑이 지역구인 박남춘 의원, 예. 김교웅 전 국회 사무총장, 홍미영 전 구청장 간 3파전으로 경쟁도가 수렴되는 분위기인데 예. 그 재선 의원인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 인사수석 비서관 등을 지낸 그 친문 핵심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김교웅 전 사무총장은 인천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내면서 그 지역 정가와 인천시 공직사회의 그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를 평가합니다. 국내 첫 여성 광역 단체장을 노리는 홍미영 전 구청장도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그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예. 바른미래당에서는 두 차례 금배지를 달았던 문병호 전 의원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보좌관 출신인 이수봉 시당위원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은 어때요? 정의당에서는 인천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응호 시당위원장이 출마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후보들을 좀 살펴봤고, 그러면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쟁점으로 떠오를까요? 네, 유 시장은 재정 건전화를 자신의 최고 성과로 뽑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현 수준의 부채 감축은 미흡한 수준이다. 더욱 효율적인 재정 운용책을 제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지를 놓고도 유 시장은 대체 매립지 마련까지 그 현 매립지 사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 후보들은 유 시장의 매립지 정책이 지역 주민에게 계속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인천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또 교육감 선거를 한번 살펴보죠. 수도권 교육감 선거. 보수하고 진보 진영 간의 치열한 각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현직 교육감의 출마 여부가 좀 유력해지고 있는데 양 진영의 후보 단일화 논의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네, 이재정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이제 사실상 이제 가장 큰 가능성인데 예. 그 경기도에선 그 진보 진영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출범해서 예. 후보 단일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 구의원 사단법인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도 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송주명 한신대 교수, 배종수 서울교대 명예교수 등을 대상으로 단일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재정 교육감은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라고 하던데 그 진보 진영 내 후보 정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주목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보수 진영은 상대적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가요? 네,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달 그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임혜규 경기교육포럼 대표를 경기교육감 후보로 추대를 했습니다. 네네.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달주 화성 태안초등학교 교장은 아직 보수 후보 단일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전국 최다 유권자를 보유한 경기도입니다. 그동안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필승을 담보해내야 할 그런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위상을 가져왔는데 경기도 유권자들은 보수 성향의 정당이 집권하던 2010년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여소야대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지방선거가 여야가 뒤바뀐 정치 지형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을 통해서 집권 여당에서 제1야당으로 바뀐 자유한국당, 예. 그리고 대한야당을 표방하면서 새로 출범한 바른미래당 등이 이 사활을 건 대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 자격으로 선거전을 맞붙는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그 세를 넓혀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크게 광역 단위로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좀 기초지자체를 좀 살펴보죠. 경기도 내 현직 시장 군수 31명 가운데 불출마가 예상되는 분들이 10명. 네, 1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역 시장 군수 21명 정도는 재출마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인구 120만 명의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이자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시장 선거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수원시는 2014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뚜렷한 그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 시장과 5개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싹쓸이였죠. 네. 예. 그 여당 후보는 많지만 한국당과 바른당 등 야당 후보는 현재까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 역시 현직인 그 염태영 수원시장이 올해 1월 일찌감치 3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들을 원래 제가 갖고 있었던 초기에 처음부터의 목표였던 수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길이 맞다고 하는 것으로 비교를 지었고요. 오랜 고민 끝에 수원에서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전제 소명의 과제다 이런 말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수원호라고 하는 것은 백기를 아는 선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방분권형 개헌이 목전에 다쳤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카운터 파트너가 돼줄 무심점 역할을 해줄 사람이 또 필요하고요. 그 염 시장은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5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지지 기반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에 현직 프리미엄까지 있어서 예. 좀 강점이 있습니다. 예. 무혈 입성 관측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또 이 삼선 피로도라고 하는 말, 이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당내 경쟁이 변수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기우 후보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기우 전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수원시에 청산할 적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염 시장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무원 조직은 물론 산하기관까지 오로지 시장의 측근, 동문, 친구들 등만이 득세하여 수원은 어느새 밀실시정, 동문시정의 온상이 되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여기에 강동구 전 김진표 원내대표 정책특보가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수원시에서 과장국장 실장을 거친 김영규 전 수원시 육성재단 이사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임종훈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에서는 노영관 수원시 의원이 곧 그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예. 김상민 전 국회의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좀 살펴볼 만큼만 더 살펴보죠. 그러면 그 민주당 이재명 현 시장 경기도지사 이제 도전이 확실해서 성남시장이 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성남시장도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될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 초대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을 지내고 최근 사표를 낸 은수미 전 국회의원이 눈에 띕니다. 예.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꾸준히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이현옥 변호사와 안성욱 변호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4선의 지관근 시의원,
한덕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 협의회장, 조신 전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비서실 정책팀장의 출마 가능성도 나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신중을 기하는 눈치입니다. 예. 한국당은 어떤가요? 좀 두각을 보이는 인물이 없어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때문에 경선 없이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오선의 박원종 시의원과 지난 총선에 출마한 성남수정 당협위원장인 변한봉 변호사, 박정호 전 부시장,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장영하 수정지역위원장, 정한석 중원지역위원장, 김유석 시의회의장, 박윤희 전 국민의당 부대변인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김미희 전 국회의원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고, 뭐 본격적인 선거전 앞두고 여야가 지금 모두 머릿속이 복잡한 그런 모양새일 텐데,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지, 어떻게 이 기회를 잡을지, 뭐 정치권이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있었던 선거들 돌아보면은 선거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이 보기에 듣기에 민망한 얘기들 참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좀 주인이 시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박상욱 기자 수고했습니다.